네, 9시입니다. 11월 30일, 11월 마지막 날, 대민경제TV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개장했는데요. 오늘의 에코프로 머티, 네, 포스코 퓨처엠 하락이고, 에코프로 BM도 하락이고요. 네, 출발이 이 주주분들에게는 아쉽지만, 쏠림 현상이 완화된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출발 흐름입니다. 일단 쏠림 현상은 오케이. 다만 에코프로 머티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에코프로 머티로 몰려가는 것도 시장에 약간 부정적으로.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가 이게 코스피 종목인데요. 이 에코프로 머티와 코스닥 지수는 항상 반대로 움직입니다. 요즘 패턴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뷰노 강세군요. 딥노이드 뷰노 플러스 출발이고요. 로봇 관련주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2시 후에 쭉 빠졌었는데 오늘 SPG가 강세, 로봇 테마 괜찮고요. 큐리옥스 바이오, 바이오 테마도 괜찮습니다. 파러스아이도 네, 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 출발을 보니까요. 어제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고 그다음에 미래성장 테마주들이 바이오, AI 의료, 로봇, 네, 오늘 현대오토에는 숨고르기 하고 있군요. 자, 이런 테마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출발은 괜찮은데 남아있는 게 이제 외국인 동향인데요. 외국인 지금 아침에 에코프로 BM이 약하면서 야, 이게 외국인 매도가 나올 것 같다 이런 걱정이 들었는데 외국인이 야무지게 순매도 출발입니다. 출발은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는 외국인 동향을 또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하락 출발이고 상승 종목이 소폭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수는 뭐 조금 소폭 하락하더라도 상승 종목이 많은 게 중요한데 출발은 일단 무난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한번 볼까요? 바이오부터 보겠습니다. 바이오는 지금 바로사이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 이런 AI 의료주들 좀 보이고요. 다음 큐리옥스 바이오, 네. 이 정도가 좀 전반적인 강세. 바이오는 뭐 종목 장세 성격이니까요. 다음에 후공정 쪽은 조금 무난한 플러스권이고 요즘 HPSP는 외국인 매수가 많습니다. 외국인이 하루에 100만 주 이상씩 사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 때문에 HPSP가 강세입니다. 이건 꼭 기계적 매수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의도 있는 매수다. 시간 나면 장중에 한번 HPSP가 뭔 회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IT 쪽은 오늘 TLB 무난한 흐름이고요. 게임들도 무난하네요. 다음에 엔터는 조용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STO 토큰형 증권 하면서 좀 갤럭시아 모니터리, 서울옥션, K옥션, 핑거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다 해서 조금 꿈틀거리죠. 다음에 의료예요. 오늘은 조금 보합선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조선, 철강, 방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조만간 루마니아와 K9 계약한다 한 후문들이 들리고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그럽니다. 이제 국제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어서 한국의 무기 수출이 재미를 볼 거다 하는 리포트들이 요즘 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흐름을 보면요. 오늘은 에코프로 머티가 고개를 드네요. 그리고 이수 스페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수 스페셜 한농화성 오늘은 한농화성까지 움직이는 거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조금 뭐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은 오늘은 조금 지금까지는 조용한 편입니다. 아침에 좀 무난하네요. 전반적인 흐름이. 아침은 조금 무난하게 눈치를 보는 느낌입니다. 지금 오늘은 코스닥이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역시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니까 상승 종목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그래도 또 에코프로 머티가 움직이고 있어서 어떨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로봇 관련주 강세가 많이 좀 돋보이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SPG. 오늘 SPG가 돋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속에 SPG 한번 볼까요? 058619인데 최근에 제가 리포트를 써서 올렸습니다. SPG 참 오래된 기업이에요. 참 SPG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제가 SPG 사장님이랑 제 사무실에서 한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스태핑 모터, 그때는 주로 했던 게 이제 대우자동차 이런데 그 와이퍼 있지 않습니까? 비 오면 유리 닦는 와이퍼에 들어가는 모터 이런 걸 그때 했었는데요.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자, 이 회사는 여전히 모터입니다. 감속 모터인데 특히 모터 중에서도 감속기, 여기에 지금 포인트입니다. 이게 로봇에 들어가는 거,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정밀 감속기 요겁니다. 요거를 SHSR 유선 감속기, 모든 종류의 감속기를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SPG 매니아들은 진정한 로봇 테마의 수혜주는 SPG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협동 로봇이란 거는 인간과 함께 하는 로봇이다. 인간의 뭐랄까 도와주는 그런 로봇이다. 독자적으로 하는 로봇이 아니고요. 그래, 관절마다. 그래서 정밀 감속기는 일본이 꽉 쥐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이 회사가 생산하면서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요게 포인트입니다. 국내 유일하게 모든 감속기를 다 생산한다. 정밀 감속기. 그래서 로봇 부분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감속기들이. 그래서 보면 뭐 세메스 뭐 이런 쪽이 이게 필요한 게 여러 군데가 필요하니까요. 그다음에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뭐 이런 데다. 그런데 공정에 다 로봇이 필요하잖아요. 그 공정마다 들어가는 거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좀 그동안에 참 힘든 시기가 많았는데 하면서 지금 이제는 SPG가 사실은 이 SPG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했다. 요쪽에 요즘 선수들이 제법 또 관심을 가졌다가 또 피봤죠. 그래서 그때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 SPG가 그런 회사군요 정도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근거는 있다. 선수들이 지난번에 9월, 10월장은 뭐 말도 안 되는 폭락장이었으니까, 그건 뭐 주식 사는 대로 다 물렸으니까요. 선수들이 코피가 터졌지만, 언제든지 관심을 둘 만한 수준의 회사구나. 요건 우리가 알 수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HPSP를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살까요? 요건 기계적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403-870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술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무리 뭐 기술력이 좋고 떠들고, 지금 우리 양극재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영업이익률 5% 내외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걸 가지고 뭐 대단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이 회사를 보면 아시죠? HPSP는요. 와, 영업이익률이 50%, 60%.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 같은 시어머니들이, 강력한 시어머니들이, 그 시어머니들은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무조건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뻣뻣하게 고개를 들 만한 이게 기술력이죠. 그렇군요. 왜? 이것도 세계 유일하니까. 그래서
보면요. 어닐링 장비, 우리가 반도체가 부도체니까 실리콘이 부도체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전기를 주면 흐르고 안 주면 안 흐르고 이게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기적 특성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원자를 이온 형태로 주는데 이온 형태로 팡 쏘는데 그렇게 가속하던 이온이 실리콘 기판을 격자구조로 깨질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치유해주는 이런 게 봐야 되겠. 근데 이 회사는 그 핵심은 저온이란 거죠. 저온이면서도 이걸 고압을 통해서 그걸 해준다. 그래서 지금 장비들은 일본 장비들은 다 고온입니다. 고온이다 보니까 요즘은 메탈 소재들을 많이 쓰거든요. 반도체 정착할 때 그럼 고온인 메탈에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온이 필요한데 저온을 하면서도 고압을 하는 그게 유일하다. 그게 HPS입니다. HPSP.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고쿠사의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고온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집은 핵심은 저온이라는 거 상대적 저온이고요. 그걸 고압으로 한다 하는 겁니다. 특히 수소는 수소 폭탄도 있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폭발하거든요. 폭발해서 반도체 공장이 깨지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바꾸지도 못하는 거죠. 네. 또 고압의 수소를 견딜 수 있는 설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은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투자하실 때 시어머니가 몇인지 머릿속에 보셔야 되겠고요. 그 시어머니 등살을 견딜 수 있는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는지 이걸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회사는 그런 위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를 만들고 있어서 수익성이 독보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HBM 관련주다 이럴 수도 있죠. 왜냐? HBM이라는 게 디램을 쌓아 올린 일종의 주문형 반도체에 해당한다 그럴까요? 네, 디램의 주문형 반도체가 HBM이다 보니까 이 다 디램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램을 만드는 장비니까 HBM이다 관련주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뭐 조금 과장이겠지만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HBM 관련주다 뭐 이러면서 또 부각이 되네요. 또 온디바이스 관련주다 이렇게도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네, HPSP가 그런 배경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요즘 많이 사고 있다. 자, 오늘 아침 그런데 외국인이 많이 파는데요. 코스닥 시장 오늘도 참 만만치는 않겠습니다. 우선 외국인이 좀 많이 파는데요. 9시 13분입니다. 수급 한번 볼게요.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뭐 무난한 흐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좀 소폭 팔고 있고요. 상승 종목 지금 0.4% 하락하고 있고 코스피는 0.4% 하락하고 있고 상승 종목은 하락 종목보다 적습니다. 코스피는요. 코스닥은요. 지금 소폭 정말 소폭이네요. 0.0 몇 퍼센트 오를 때는 거의 뭐 보합입니다. 거의 보합인데
상승 종목은 734, 하락 종목은 711, 상승 종목이 소폭 많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지금 외국인이 585, 야, 근래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파는데, 그게 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한 매도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뭘 팔든지 간에 외국인이 이렇게 팔면 시장에 부정적 영향, 그래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최근의 경험을 보면 1000억 이상 팔면 시장이 상당히 부담을 주더라 본다면요. 이제 외국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걸 여기 나온 것 같아요. 자, 내부 흐름을 보면요. 지금 파로스 아이바이오, 신테카 바이오, 네, 큐리옥스 바이오, 바이오주들도 좀 눈에 띄고요. 의료 AI는 조금 주춤합니다. 그다음에 로봇은 여전히 견고하고, 현대오토에버, 네, 자율주행은 지금 조금 보합선이고요. 그 속에서 오늘은 HBM 관련주들이 어떤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HBM 관련주들이 딱히 뚜렷하진 않은데 전반적으로 좀 무난한 흐름이군요. (2차) 전지는 오늘 에코프로비엠 플러스 났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자, 금량은 지금 MSCI 이번에 편입됐잖아요.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버티 다시 이제 이들이 고개를 드는데 다시 쏠리면서 이렇게 가나요? 자, 그다음에 보면 강원에너지 어제 무수 수산화 리튬, 이거는 수산화 리튬에서 물을 제거하는 그런 가공을 하는 곳이죠. 그다음에 이수 전고체 전지 관련해서 네, 전반적으로 좀 무난합니다. 근데 다시 이들로 쏠림 현상이 생기나요?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9시 15분을 기점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의 순매도가 살짝 줄어드는 조짐이 보이는데, 오늘도 참 안타깝지만 이런 수급적 요인을 계속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오늘도 쏠림 현상이 생겨서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다, 900개가 넘는다 이러면 좀 피곤할 것 같아요. 사흘에 나흘째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투자 심리가 쫙 가라앉거든요. 네, KRX님. 리튬이라기보다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부터 BW에 대해서는 전환이 가능하죠. 근데 이 BW는 이게 풋옵션이 없어요.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 풋옵션이 없기 때문에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든지 아니면 주식으로 하든지 둘 중에 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웬만하면 주식 전환 청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공시가 곧 나겠죠. 그게 이제 결국은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스는 오늘부터 내년 한 1월 말까지 전환사채와 BW의 전환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지금은 뭐 이번에 40톤 수출해서 보셨다시피 본질적인 문제는 이제는 뭐 다 우려를 다 들었는데, 과연 이런 수급적 문제를 어떻게 견뎌갈 것인지 그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 행복님 공시에 났습니까? 네, 이런 거죠. 신주 인수권 행사. 이건 아마 신주 인수권을 가진 분들은 다 행사할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풋옵션이 없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만기까지 들고 가든지, 네, 주식 전환하든지. 그래서 상당수가 아마 이 주식 전환을 해놓고 팔든지 안 팔든지는 나중 문제고요. 주식 전환을 해놓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물량 구간을 지나서 내년 한 1월 말 지나면 오히려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수급상 더 이상
오버행 이슈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리고 사실 옛날에 하이드로리튬이 한창 올 상반기 거래될 때는 하루에 2천만 주씩도 거래됐죠. 그런 거 치면은 뭐 확실한 재료만 나온다. 만약에 확실한 재료만 나온다면 전 물량도 큰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제가 아무리 회사 쪽에 인터뷰 한번 합시다 해도 묵묵부답이고 주주들한테 너무 소통이 없고 시장과의 소통이 없고 전웅 대표의 그 초보자적 CEO로서의 초보자적 모습이 참 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문제죠. 시장과 소통을 너무 안 하고 있다는 것. 자, 오늘 그래도 또 오늘 오르는 게 파로스 아이어 바이오가 자, 제가 어제 우리 정현님 프로연님들께 참 저는 차트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 말씀 드렸는데 오래간만에 한번 살펴볼까요? 388879인데요. 그래서 파러스 아이 바이오는 AI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신약 개발 플랫폼, 신약 개발은요, 정말 많은 과정이 있어요. 자, 어쨌거나 후보 물질 하나 하는데도 그 앞에 온갖 물질들 가지고 온갖 걸 다, 여기 다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박사급 인력까지 하면서 하는 것들이거든. 그냥 하나 할까 말까 하고, 하더라도 이게 될까 말까 하고, 후보 물질을 하더라도 혹시 얘가 잘못될까봐 여기에다가 조금씩 변형시킨 것도 한 20개 준비하고 일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AI를 통해서 줄일 수 있다면 네, 이미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회사는 고객 플랫폼을 가진 회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연구 인력 경영진에 대한 평가가 참 좋더라. 이런 얘기, 업계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인셉션 멤버가 될 적, 엔비디아가 의외로 바이오의 진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인셉션 멤버를 통해서 떡잎이 될 성분은 떡잎을 가진 회사는 지원을 해주는 거기에다 포함이 됐으니까 엔비디아 같은 데도 좀 객관적으로 뭔가가 좀 나으니까 인셉션 멤버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스스로도 네, 보여준다. 내 플랫폼이 얼마나 효과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파이프라인 다 희귀의약품도 지정되고 기술 이전도 되고 내용이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지난번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었죠. 이때 관심을 가지고 하다가 폭락장이 삐뚤어져 버렸는데 지금 고개를 좀 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루니치나 이런 AI 관련주들이 의료주들이 먼저 한번 더 쭉 뽑아주고 그래서 그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면 그게 AI 신약 개발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AI 의료주들이 먼저 한번 뽑아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군요. 자, 글쎄 외국인들이 다시 더 팝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좀 부담스럽네요. 그리고 쏠림 현상 다시 등장하나요? 네, 에코프로머티, 네, 이 집들이 다시 플러스권으로 나타나서 야,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코스닥의 상승 종목이 많은데 아하, 지금 조금 돌아가는 방향이 어제와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행복님 도대체 회사의 입장이 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 주가가 강세를 보이느냐. 우리 HBM 관련 주기도 하지만요. 주주와의 소통이 제 리포트를 보면요. 네. 제 리포트를 보면
이런 얘기를 했죠. 주주 친화적 경영 태도가 최고다. 이게 지금 주가가 프리미엄을 누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 회사는요, 정말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자사주 취득하고, 4번에 걸쳐 대규모 소각까지 했습니다. 이 회사 지금 액면가 100원이에요. 100원인데도 저렇게 주가가 프리미엄을 누리는 이유는 주주 친화적 경영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과 소통하고, 또 한미 반도체는 제품 하나 출시하면 언론 뉴스도 많이 납니다. 자랑도 많이 하고, 이래주면 참 주주들이 좋은데. 그죠? 근데 또 하나 어려운 거는 어제도 제가 그 Y스트릿입니까? 또 그것도 굉장히 구독자 많은 유튜브 방송인데 그걸 보면서 제가 또 하나 느낀 게 소재가 참 힘들구나.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차전지 전문가를 모셔다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을 뭐 폄훼하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진행자분이 이 소재란 게 어려워서 그래요. 질문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바다에 리튬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네, 소금하고 리튬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리튬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네, 마그마 활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칠레 그 고산지대 나는 거 안데스 산맥 그 막 활화산들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마그마는 화산과 관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소금염을 보니까 바다와 어쩌고 저쩌고 아직도 이런 분이 대부분이라 대부분. 근데 그 대답하는 전문가분도 대충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 이런 분들도 양극재나 이런 거는 대체로 많이 아시는데 이 소재는 정말 지식이 부족합니다. 제가 우리 애청자님께 제가 알려드린 제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장 현실적인 지식을 많이 알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보면서 아직도 이 시간에도 시장은 전혀 제대로 리튬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네, 근데 애청자님만이라도 정확하게 생각을 가지십시오. 소금하고 리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그거는 무지한 얘기고요. 리튬은 마그마 활동에서, 화산 활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화산 옆에 리튬이 많아요. 산맥들. 아주 험준한 산맥들. 그래서 바다에서, 신안에서 나오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상화님, 엔캠의 전환사채가 있나요? 엔캠 전환사채 공시가 있었나요? 요건 만기잔치도, 요건 만기잔 투자는 보통 두 가지인데요. 풋옵션 행사, 이거는 풋옵션 기간에 대해서 갚아내. 사채권자가 내 원금 돌려줘. 이런 겁니다. 그럼 줘야죠. 그래서, 574억 샀는데, 이걸 보통 두 가지입니다. 이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회사가 재매각을 하든지 두 가지인데요. 여기는 소각을 했네요. 소각. 그래서 이거 없어지는 겁니다. 네. 주주 입장에 좋죠. 그렇습니다. 요거는 네.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이 공시는 긍정적이다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조금 쏠림 현상, 에코프로는 다시 마이너스 저 같은 미친 사람들 뛰듯이 시가총액 막 상위 종목이 에코프로 멀티도 이제 시총 8조 됐거든요. 물론 이거는 코스피 종목이 됐습니다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이런 코스닥의 시가총액 1, 2 종목이 이렇게 미친 사람들 뛰듯이 이렇게 이뛰되니까 코스닥 시장이 투자 심리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막 장중에 왁 변동하면요.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조금 어수선해진 레이커 머티리얼즈 강세군요. 자, 레이커 머티리얼즈 또 한번 살펴볼까요? 자,
레이커 머티리얼즈는 281740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것도 리포트 썼습니다. 질문도 주셔가지고 우리 애청자님께서 레이커 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레이커 머티리얼즈는 트라이메틸 알루미늄 요걸 만드는 세계 몇 안 되는 회사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걸 만드는 회사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동력이 4곳뿐이다. 이거를 경쟁력이죠. 아시아에서는 하나뿐이다. 당연히 경쟁력이 있겠죠. 네, 유기금속이랑 뭐냐, 금속에다가 메틸기를 붙인 거를 유기금속이라 그러죠. 근데 그동안 지금 보니까 반도체 쪽이 소재가 한때 200억대 갔다가 247억까지 갔다가 쭉 줄어들었네요. 지금 이거는 반도체 업황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군요. 알 수가 있겠죠. 반도체 업황이 돌았으면 레이크 머티리얼즈 실적도 좋아지겠군요. 네. 근데 영업이익률이 최근 이번 3분기는 떨어졌지만 20%대군요. 네. 역시 기술력이 있으면 영업이익률이 높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낮은 게 뭐 기술력이 대단하다. 이건 정말 말 같지 않은 소리란 거죠. 기술력인. 그 트라이메탈 알루미늄 유기금속이라는 게 금속 원자에다가요. 네. 유기물 분자를 결합시킨 거. 그래서 트라이메탈 알루미늄의 알루미늄 원자에다가 여기에다가 메틸기 3개를 붙인 거죠. 요게 트라이메틸 알루미늄인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만들고 세계에서 4번째 4곳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이 회사의 강점이고, 이 회사가 원래는 LED 때문에 만들었다가 반도체 쪽이 커지는데 하이K, 이거는 고유전율인데 미세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미세화 될수록 하는 거고, 이 집은 SK 하이닉스에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회복된다 하면 이 집도 득보는. 그리고 D램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관계가 있고, 그 중에서도 D램하고 관계가 있고, 미세화하고 관계가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어쨌거나 잘 돼야 이 집도 잘 된다. 그래서 하프늄 이런 것들, SK 드리캠 이런 데다가 공급을 하고, 이들이 SK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그런 구조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오를 만한 이유가 되겠죠? 오를 만한 이유가 되겠죠. 왜? 이제 반도체가 특히 D램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 D램의 덩어리가 HBM이듯이 업황이 점점 범용 제품도 회복되고, HBM은 뭐 화학 말가 당연하니까 이 집도 그동안 실적이 나쁘다가 돌아서는구나. 그런데 아셔야 될 거는 액면가 100원짜리입니다. 이 회사가. 액면가는 100원짜리예요. 왜? 스펙과 합병해서 상장됐거든요. 그래서 시총은 작지는 않아요.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가요. 시총이 지금 저러면 1조가 넘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시총이 1조, 지금 1조를 넘어섰네요. 그래서 시총은 만만치 않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난번에 한번 정말 세게 올랐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세게 한번 올랐었는데 한번 꺾이니까 쭉 꺾이죠.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업황상은 돌아서도 되는데 이런 오늘처럼 많이 오를 때 따라가는 거는 만만치 않다. 좀 빠르게 요렇게 요런 날 보이시죠? 요런 날 좀 올랐다 싶으면 팔고, 그렇게 본다면 오늘 고점 같은 경우도 좀 엉덩이가 무거우니까 고점에 때렸다가 다시 보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종목 특성은 좀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정리되셨죠? 레이커 머티리얼즈는 저런 회사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곁에 이렇게 기업의 특성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럼 여러분들이 지식이 쌓이시면 얼마든지 스스로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급 한번 적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증권사, 제가 제 자료, 로 데이터 보여드렸잖아요. 증권사 리포트, 언론 뉴스 등들을 전부 다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그 공통된 결론을 제가 얻는 거거든요.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분석의 결과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이 아니고 네, 다른 전문가들의 생각을 하 대표가 열심히 읽어서 그 공통점을 추출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조금 안 좋아지네요. 자, 코스닥만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아까 제가 21분 전에가 코스닥 지수가 0.02% 오를 때인데 지금 0.06%니까 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요. 상승 종목이 아까는 734대 711이었는데 지금은 671이군요. 811. 아하. 하락 종목이 지금 한 100개 늘었고 상승 종목이 63개가 줄었네요. 하락 종목이 많아졌습니다. 지수는 약간 올랐는데 하락 종목이 100개나 늘어났다. 아하. 외국인 매도도 지금 좀 많네요. 지금 877억이 아까보다 외국인 매도가 245억 늘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가네요. 그리고 이 종목들도 보면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에코프로가 미친 사람 널뛰듯이 널뛰고 앉았고 대신에 LNF가 요거는 좀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LNF가 공매도 많은 종목이고 금양은 또 MSCI 편입되는 거라서 여기도 지금 그래도 매기가 좀 몰리고 있는 편이라서 그런지 전체적으로는 애매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역시 제가 지난 4월 동안 외국인 매수가 좀 컸다 그랬잖아요. 오늘 좀 매도가 나올 만한데 800억대 제가 한 1000억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과연 근데 또 그나마 기대할 거는 외국인 매매가 뭐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요즘 맨날 패턴이 오전에 많이 팔고 오후에 회복하는 이런 국면이라서 오늘도 10시 전후로 저점을 찍고 돌아설지 아니면 오늘은 계속 팔지 그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쏠림 현상도 좀 예측하기는 힘들겠어요.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쪽에 자금들이 많이 몰려서 단타를 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영향을 주는 이유가 시장에 워낙 자금이 별로 코스닥 시장에 자금이 별로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 나간 며느리들이 하도 어떤 분이 포스코의 적정가가 544만 원이다 주장하는 바람에 여기에 코스닥 자금이 한 6조 많게는 한 9조 정도가 코스피로 갔다가 이 며느리들이 지금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물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은 작은 변동성만으로도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게 상장돼서 여기에 몰리더라도 코스닥 시장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코스닥 시장은 지금 매물도 적지만 매수세도 적어서 자금량이 워낙 없어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기러기 누님 시장 조성자 공매도 글쎄요. 그게 어떤 핵심은 불법의 요소가 있느냐. 불법이 있다면요. 강하게 응징을 해주고 없다면 그냥 냅두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매도는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에 비해서 미미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매도는 선진국 기준 정도 하는 게 좋고 다만 개인들도 일본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상당히 개인들 공매도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과 기관의 조건을 일치시키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고 조건을 일치시키고 대신에 막 전산화한다고 정말 힘들 겁니다. 아마 의도가 다 다르니까 주식 매매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애쓰지 말고 불법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의 30배 아니면 100배 이런 식으로 벌금을 매겨버리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일부 선동가들이 너무 그걸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자기 주식 사서 물린 이유를 마치 공매도 때문이냐 하는데요. 그거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률 5%, 제가 양극재가 누차 예전부터 말씀드린데요. 70%가 원가입니다. 금속 원가가 70%라서 그냥 가공 사업이에요. 좀 전에 보셨던 HPSP 이런 회사들이 정말 기술력 있는 회사죠. 레이커 머티리얼즈 이런 게 기술력 있는 건데 양극재만 해도 우리나라 6개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이, 영업이익률이 말을 해주는 거는 객관적으로 우리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기술력이 좋으면 영업이익률이 높아야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괜히 공매도에다가 지금 시비를 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 정도만 해주는 게 맞지 않냐. 그런데 글로벌 스탠다드도 공매도 전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빌려가는 이유가 정말 많거든요. 불법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면 좀 빈대 잡자고 초가상관 태우는 일은 아니지 않겠나 싶은데 현명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지금 조금 애매한데요. 오늘은 아무튼 중요한 거는 상승 종목이 많아야 되는데, 첫째, 쏠림 현상, 이것도 지금 왔다 갔다 해서 판단하기 참 힘드네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특히 코스닥은 에코프로 BM이 시총 1, 2위라서 이들의 영향력이 큰데 어제보다는 낫다. 어제는 이들로 집중되는 바람에 분위기가 안 좋은 2시 이후에 난장판이 벌어졌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 거는 분명 하나 잘 모르겠다. 어제보다는 낫다. 두 번째, 외국인이 지금 코스닥에 대해서 좀 매도가 지금 877억까지 왔다가 이러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쭉 더 팔아버리면 한 2천억 판다. 그러면 오늘 또 힘들 거고요. 그렇지만 오늘도 전약 후강해서 순매도를 한 500억 정도까지 줄여든다. 그러면 아마 좀 재료주 장세가 전개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재료주 장세라면 지금 조짐은 일단 마이너스 들어갔지만 AI 어제로 볼 때 AI 의료,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로봇, 자율주행 이런 듯 지난 8월 중순에서 9월 상순까지 강세를 보였던 성장주들 어떻게 되는지 보고요. 오늘은 지금 보니까 후공정주들도 움직이는군요. 후공정 테마들도 후공정 테마들 조금 움직이는 것 같군요. 그래서 이런 테마 장세가 전개될지 보면 어쨌거나 레이커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시장에 먹힌다 하는 거는 이런 거는 이제 디램 업황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이 회복되고 있다. 이것은 지금 해외 언론들, 해외 분석가들의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을 거다. 올해는 한국 시장이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 좀 나빴는데 반도체 부분이 돌아서니까 내년에는 한국 정치가 좋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어제 골드만삭스 리포트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분위기들도 서서히 잡히는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반도체 IT 쪽이 아침보다는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고요. 자, 게임들도 조금 분위기가 좋아졌네요. 바이오는 그렇고요. 2차 전지도 오호. 오늘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 이렇게 전고체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은 괜찮죠. 특정 몇 종목의 뻔한 종목의 쏠림 현상이 아니라 여타 종목의 이런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건 괜찮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지금은 5대5입니다. 5대5. 출발은 조금 수급상 조금 외국인 매도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해볼만 하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예측 불가인데요. 계속 보시면서 지금 다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아졌어요. 그래서 과연 오늘 이런 힘싸움에서 오늘은 그래서 5대5인데 상승 종목이 늘어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전체 정리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변동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계속 시장을 지켜보셔야 돼요. 핵심은 외국인 동향 보시고, 오늘은 테마들 동향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안에서 그 특정 몇 종목이 아니라 여타 테마주들이 움직이는가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장중에 변화가 많을 건데요. 그런 거는 제가 계속 여러분께 장중 속보를 통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11월의 마지막 날 오늘 방송 마치고요. 내일 12월의 첫날 여러분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나 수많은 방송 도움되고 애쓰는 방송 대민경제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